혁신은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는 혁신은 불가능하고 당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 간에 당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방탄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2011년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 같은 경우도 당대표가 됐고 최고위원들도 압도적이었고 게다가 그 전에 직전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2015년이라고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16년 결국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예. 총선을 앞둔 유권자의 민심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될 뉴스가 왜냐하면 많아서요. 이거는 마무리해 주세요. 이분은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생존의 문제가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제가 시간 관리 때문에 말은 더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진중권 작가의 말을 왜 반박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막아주세요. 항상 먼저 더 하십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예,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결국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가는 거죠? 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 되는데요. 오늘 최고위 회의 직후에 기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고리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는데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비대위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공동 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분이 하는 게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상 1월 10일까지 공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거론이 되느냐? 일단 언론들의 하마평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도 언론들이 일단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비대위원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비대위원장도 뽑고 이후에 또 공관위원장도 뽑아야 되는 이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네. 자, 한편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막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한겨레를 비롯해서 이제 일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1일 김기현 대표에게 당 대표직은 유지를 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 이런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건 이제 이 메시지가 전해진 시점은 네덜란드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했다는 거고요.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직을 포기하고 지역구에 총선 출마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했다. 예, 전혀 이제 용산의 뜻과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거고, 예. 이걸 전해들은 윤 대통령이 격노한 상태에서 출국길에 올랐다. 여권 인사들의 이제 말을 종합을 해서 한겨레 등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대표에게 2차 설득도 시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설득을 시도한 게 11일이고요. 역시 지역구 불출마를 설득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 역시 거부를 했다는 거고, 그러자 장제원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페이스북에 불출마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김기현 대표에게 불출마를 압박하는 메시지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숙고 모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대표 사퇴 요구가 또 빗발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비대위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수용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한겨레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결국에는 해석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친윤과의 마찰 끝에 김기현 대표는 나름의 뜻은 이룬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요. 현재 당 상황에 대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님 일단 김기현 대표의 사퇴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부터 많이 하셨는데 이번 결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내세웠던 희생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지도부 어느 누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왔습니다.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를 언급했던 사람은 사실상 당내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대표의 이 불출마를 통한 희생 의지를 보여주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지도부가 그래도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이 있지 않겠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
시간이 타일필 미뤄가면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고 그 뒤로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김기현 대표의 응답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당내에서도 이런 상황이라면 대표직을 물러나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촉발이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본인이 갖고 있던 큰 권한을 내려놓은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이 정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바꾸겠다는 태세로 비대위 전환에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표직 사퇴 표명을 기자회견이 아닌 SNS로 밝힌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따르면 뭐 자리에 집착하는 사람처럼 비치는 상황 자체가 너무 화가 난다. 그분이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다는데 뭐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뭐 불쾌하다는 표현을 갖다 그렇게 한 걸까요? 그런 일이었다면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만나서 언급할 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최고위원들과 함께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당무를 중단하면서까지 약간 김기현 대표가 이제 공개 행보를 멈추고 두문불출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나왔던 언론 보도를 통해 이 전 대표를 만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아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에 대한 혼란이 좀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SNS 메시지로 이제 사퇴 선언하게 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말씀 주셨는데 저도 동의를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아마 울산 지역에 관한 출마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된 거로 보아서 예. 만약에 이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서 당대표 사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기자들의 질의응답들이 많이 나오게 됐을 건데 아마 본인이 이 당대표 사퇴에 대한 메시지를 이 원포인트로 주고 이 사안을 매듭 짓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뭐 본인은 좀 그 울산 출마를 좀 고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는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왜 기자회견이 아닌 SNS로 사퇴 선언을 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해석의 여지들이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에 박차를 가야 될 상황이라고 보면 대통령실 혹은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에게 울산 말고 험지 출마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시기도 하던데요. 저는 이미 김기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가장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는 핵심 인물군에서 이미 제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의 결단을 뭐 추가적으로 출마라든 불출마를 하든 본인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서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당대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을 이끄는 리더의 자리가 이제 공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를 그동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변화했으면 또 중도 수도권의 마음을 샀으면 좋겠는 방식의 메시지와 행동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인물을 빠르게 세우고 거기에 맞춘 정말 대대적인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최재형 의원도 나와서 이제 최재형 의원이야말로 종로에서 가장 민심의 외주를 타는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이제 예를 들면 원희룡 한동훈 장관 이야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 뭐 거론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실과의 당정 관계 정립이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의 저격이 아닌 듯하다라는 말씀도 하셔서 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또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건강한 당정 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예.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말씀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이 뭔가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종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들을 사실 그동안 지도부에서 가장 그 관계들을 국민들한테 매끄럽게 보이지 못했던 게 지난 김기현 지도부의 모습이 아니었나 자성도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게 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책과 그리고 정치적 행보와 메시지 하나하나를 그렇게 맞춰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국민들로부터 높은 주목도를 끌면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윤재옥 지금 권한대행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분, 그분을 모셔오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지금 한겨레 보도, 그러니까 당 대표직은 유지하되 총선 불출마를 해달라.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줬는데 이제 김기현 네. 대표가 그걸 반대로 하신 상황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면 경로하신 거 맞습니까? 저는 그 한겨레 보도를 보긴 했는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어느 누구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퇴 대신에 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으로 정리 조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건 조금 내용이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희생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오랫동안 쌓았던 지역구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어떤 누구라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당을 이끄는 리더로서 먼저 불출마를 선언해 줬을 때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이은 쇄신과 혁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이고 당내에서도 상당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왔죠. 예. 예, 저는 그런 인식의 일환에 있었다고 보는데 오늘 나왔던 한 언론에 이제 말씀 주신 보도는 그 모든 것들을 꼭 대통령실이 찍어내렸지만 그걸 김기현 대표가 거부한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다소 좀 납득이 제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예. 그 약간 두문불출했던 기간 동안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고 예. 또 그 다음에 만났던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입당을 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당대표로서 그 직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당대표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더 큰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비춰지는데 앞서 보도에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내 지역구를 챙기고 당대표직을 버리기 위한 심산으로 그렇게 두물부출했던 기간이라면 그런 행동들도 앞뒤가 맞지는 않죠. 하여튼 뭐 굉장히 말씀 복잡하게 하셔서 네. 예, 그럼 추가적인 용태 필요 없습니까? 예, 김기현, 장제원 두 분이 결단을 했는데. 이제 쇄신과 혁신의 수레바퀴는 계속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선을 두고 선당우사의 자세로서 이제 본인의 불출마를 비롯한 일들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아, 또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음은 누구냐 이런 방식의 접근보다는 스스로. 이제는 비운 공간보다 채우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예. 쇄신의 시간에 맞춰서 누군가는 또 거기에 대한 불출마 등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예. 과연 어떤 비상대책위원장이 와서 진짜 국민의힘에 바라는 혁신과 쇄신을 이끄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 다음의 시간은 누가 불출마하냐라는 메시지보다 이미 언론의 관심들도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 과연 어떤 인물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싹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그 이런 문제거든. 수직적 당정 관계 이게 좀 드러난 게 그 멀쩡한 대표 쳐내고 그다음에 대표 경선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그 민심이 올라가는 걸 누군가가 차단하고 이 두 가지인데 또 하나를 좀 보태자면은 그 영부인 문제거든요. 지금 김건희 리스크 등 용산에 그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예. 비대위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언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런 일에 대해서도 당연히 언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 내에 있는 가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과 상식에 맞춰서 어떤 기준점들을 세워 나갈 건지 또 과거에 이제 민주당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또 제2부속실 설치부터 많은 일들이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동안 당이 뭔가 조금 건강하게 이런 일들이 국민적 요구사항이고 필요하다라는 목소리 전달이 좀 안 된 측면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롭게 누군가가 오셔서 당을 맡게 된다면 당연히 어떤 일에도 성역 없이 메시지를 내고 국민의 눈높이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의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해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예, 당무에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장 빠르게 출범을 시킬 겁니다. 근데 아무리 빠르더라도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 사이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 이 당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의결기구로서 존속을 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뜨는 순간 기존에 있었던 최고위는 아마 자동 해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들도 다 전당대회를 뽑혀서 선출된 최고위원이지만 그 누구도 그런 기득권 연연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완전히 새롭게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자. 이런 일들에서 전부 오늘 동의가 된 상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이제 김기현 대표 SNS에 사퇴변을 올리는 형태로 대표직을 내려놓는 상황. 대통령실마저도 이제 비통상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말을 한 것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겨레 보도가 대충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기본 기조가 뭐였냐면 김기현 대표를 만났었어요. 그다음에 김기현하고 인효환 이 두 분 또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되 인효환의 혁신안을 받으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대표를 갖다 유지하되 예. 다만 불출마 선언은 당 대표로서 먼저 하면은 줄줄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거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걸 거부한 거죠. 끝까지 거부해 왔던 거고 사실은 그 이준석을 만나거나 또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는 건 당 대표직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찝거 중에도 결국은 뭐냐면 그 저기는 이제 물러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두 개 원래 다 하려고 하다가 예. 그다음에 최후의 선택에 이제 그 압박을 받으니까 사실상 그냥 대표직을 갖다 신경질적으로 확 던지고 대신 이제 울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번지지 않게끔 침묵하는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신경질적으로 던진 것이다. 예, 신경질적으로 던진 게 SNS에다 던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기자회견도 안 하고. 예. 김 소장님. 김기현 대표가 뭐 이준석 전 대표와 이상민 의원 등 뭐 그 두 사람이랑 했다는 건 아니지만 당 대표로서 대통령실 급습할 방법을 찾다가 중간에 들켜서 갑자기 공격하다 말고 백기를 들고 사실은 항복입니다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대표직을 유지하려고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근데 이준석 대표가 중간에 확 그 본인 방송에서 4시 반에 폭로하는 바람에 여기서 더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대통령의 진노를 어쩔 수 없겠다 판단하고 갑자기 백기를 들려다 보니까 소통관 잡을 시간도 없고 일단 페북에 쓰고 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 갈지는 못한다는 예상을 했거든요. 대충 주말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끌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상 좀 일찍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딱 까발리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메시지를 받았냐면 너도 나가는 거 아니냐 이준석하고 이런 이제 공격까지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그냥 일찍 SNS 당 대표직을 지킬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일단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도 비대위 이슈가 떠올랐는데 비명계 의원들이 또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언급을 했는데 통합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더군요. 네,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사퇴 뒤에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 당 대표부터 지도부 그리고 586 중진들 각자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당 후사를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압도적 심판을 위해 한 발만 물러서주기 바란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통합비대위가 이재명 지도부의 사퇴를 전제한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에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뭐 공천이라든가 당선 욕심은 다 내려놨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요. 예. 험지 출마든 백의종군이든 선당 후사의 길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공식화한 신당 창당에 대해서도 일단 거리를 좀 두기는 했는데 이 신당 창당을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그러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송영길, 추미애 신당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비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에 비공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선거제 토론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결론이 안 났더군요.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의총을 열고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정을 이유로 또 불참을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모경 원내대변인이 의총 후에 기자들에게 만나서 한 내용을 얘기를 보면은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격론을 벌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도부 일부에서도 병립형 회기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총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이 또 눈시울을 붉히면서 선거제 개혁을 요구했다는 그런 보도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 사퇴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입장도 제대로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쯤 여야의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일단 민주당에서 통합형 비대위 카드가 나왔군요. 자, 가능성 있을까요? 자, 진 교수님부터.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가능성은 없는데
지금 원칙과 상식 이분들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 예.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해야지 당이 사동화되는 데서 벗어나서 당이 뭐 아젠다 세팅을 하거나 이런 걸 지금 할 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예. 당이 정상화된다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친명 일색의 그 독재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은 지도 체제를 같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내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배경안에 또 뭐가 있냐면 국힘에서 이제 대표가 사퇴를 해버리고 그렇죠. 그다음 장제원 의원 같은 실세가 또 불출마 선언해버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할 때가 된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과연 이게 수용 가능하냐고 믿고 있는지가 의심이거든요. 솔직히 그 말하면. 내분 비명계 내분이 그렇죠. 어허. 이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가능하지 왜냐하면 않다. 지금 이재명 사당화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는 자기 생존이에요. 딱 키워드가 하나거든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의 행보는 뭐냐? 근데 이분들은 그걸 끝까지 아직도 결단을 좀 못 내린 것 같거든요. 원칙과 상식 예. 내분. 그래서 예. 아직까지도 시한을 주면서 지금 통합 비대위 지금 얘기를 던져놨죠. 예.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소장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인 건 맞죠. 근데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세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 친명 아니면 충성 하는 사람들이냐라고 놓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재명 그 민주당 내 다양한 의원들인데 특히 다선 의원들 중에 소위 말하는 주류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 뭔가 희생과 결단의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이 네 분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폭풍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조용히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에너지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런 뭐 소위 말하는 인적 쇄신을 포함한 혁신의 기운이 일어나는 것이 12월 초라는 지금 시점이 총선이라는 시기를 놓고 보면 맞느냐. 이건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급해서 지금 시작한 거고 민주당의 혁신의 시간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내년 초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혁신은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있는 혁신은 불가능하고 당이 어떻게 구성돼 있든 간에 당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방탄 역할을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 체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지 우리가 그 당내 헤게모니를 줄 수 있고 공천권부터 이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는 2011년에 이제 문재인 당 대표 같은 경우도 당 대표가 됐고 최고위원들도 압도적이었고 게다가 그 전에 직전 대선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랬는데 2015년이라 제가 말씀 잘못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2016년 결국 물러나고 비대위를 구성을 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예. 총선을 앞둔 유권자의 민심이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하게 될 뉴스가 왜냐하면 많아서요. 이거는 마무리해 주세요. 이분은 생존의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생존의 문제가 걸리지는 않았어요. 이분은. 제가 시간 관리 때문에 말은 더 안 하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진중권 작가의 말에 왜 반박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좀 막아주세요. 항상 먼저 더 하십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여기까지. 자, 해병대 최모 상병 사망 사고 수사 소식을 짧게 짚겠습니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채모 상병 검시에 참여했던 군 검사가 있습니다. 이 군 검사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라고 군 검찰이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하고도 재판의 증거 기록으로 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은폐 의혹이 이제 다시 한번 제기가 된 겁니다. 예, 한겨레 추가 보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조사를 끝내고 사건의 경북 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하고 해병대 사령관 쪽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 그동안 대통령실은 이첩이라든가 회수 과정을 군으로부터 보고받지도 않았고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을 했었는데 이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이 완전히 이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소장님부터. 군 경찰이 제출한 자료를 군 검찰이 아이고 아까 전에 맡겨놓은 거 좀 돌려주세요. 그래서 아이고 알겠습니다라고 돌려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만 놓고 봐도 더 높은 선에서 조율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그것은 결국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라는 뭐 간접적인 증거 이만큼 나온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군 검찰 같은 경우도 증거까지 빼돌려가면서 지금 기소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 이거 너무 방향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민간 영역에서도 어려울 것 같아 보이니 결국 특검으로 가야겠네요.
예순 교수님. 특검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죠. 상식적으로 그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 거죠. 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